시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준금리는 3%로 동결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코스피는 1950선 위에서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5개월 만에 장중 처음으로 520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7천억 유로 규모의 금융 방화벽을 세울 수 있게 됐는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3일 목요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오늘 외국인 또 선물 매수와 또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50선을 공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오름세로 다시 바꾸면서 방향을 1951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향을 여러 번 바꾸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시작부터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100억 원 정도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만큼의 강한 규모는 아니지만 4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금통위의 기준금리도 3%로 동일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결전의 목요일이었는데 비교적 차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입니다. 의료, 정밀, 전기가스, 통신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종이, 목재와 또 의약품, 철강, 금속, 운송 장비, 유통, 은행 업종은 강보합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또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기 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6일 연속 상승 시도 중입니다. 코스닥 분위기가 다시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5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20선에서 1포인트 정도 모자란 수치인데요. 외국인이 70억 원 정도, 기관이 53억 원 정도 매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 화학, 운수 업종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또 소프트웨어, 금융업종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와 또 잘 나가는 종목인 파라다이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정도입니다.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안철수 대학원장의 관련주는 오늘 3%에서 10% 급락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상승 마감한다면 일주일 동안 500 초반이었던 코스닥 지수는 520선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6일 연속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름세로 1126원 7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28원 10전인데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환율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FOMC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쳐졌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기구 비준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기각했지만 FOMC 회의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서 환율 하락을 이끌기엔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금리가 동결돼서 제한적으로 1120원 선 하향 돌파 시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8원 10전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엇갈린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0.4% 조정받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또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기아차인데요. 반면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0.6%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기관의 연이은 매수 속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3.3% 정도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0.8% 추가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 상승하고 있고 신한지주는 0.8%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3% 상승하면서 24,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어제와 같은 28,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다시 0.6%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시노 관련주가 요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은 1.2% 조정받고 있는 반면 CJ 오쇼핑도 같이 0.1% 하락 중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안랩은 1.6% 정도 조정받으면서 12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CJENM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1.3%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SM도 마찬가지로 YG엔터테인먼트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0.5% 조정받으면서 5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하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일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현재 프로그램 통해서는 5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1,500계약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4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관망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좀 어제 전일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오늘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독일에서 ESM 합헌 판결이 좀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미리 좀 반영이 됐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FOMC의 QE3에 대한 이러한 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죠. 그러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지금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50억 정도 매도인데요. 초반에 좀 바뀌었죠. 초반에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 매수가 오늘 또 유입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프로그램 쪽 매수가 380억 정도 되는데 국가지방 쪽에서 한 1,100억 정도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수의 강도는 좀 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숨고르기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어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사실 시장이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매수의 주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좀 상승했던 부분이 가장 사실은 이제 오늘 만기일날 약간의 우려감이 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물량 롤오버 쪽으로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 같고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올라오는 구간에서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또 매물이 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좀 균형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중소형 개별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시청의 상위주, 대형주들을 좀 편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좀 균형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IT나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좀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비중은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중소형 개별주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좀 흐름을 좀 보자면 현재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의 매수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라는 종목도 좋은 흐름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외국인도 지금 같이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운수장비 쪽, 조선업종이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기관도 좀 매수를 하는 걸로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정도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간은 아주 강한 쪽은 좀 보이지 않는 전반적으로 쉬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오늘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은 0.3% 정도 지금 현재 상승 구간이죠. 이제 IT 부품주들 어제도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 아이폰 5가 공개가 되면서 관련한 부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또 테마주들의 흐름, 이런 흐름들, 피팅 업체들의 흐름 이러한 쪽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인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네, IT 부품주들 특징적인 업종 흐름 살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들 차트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피팅 업체들의 흐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로 코리아라는 종목,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해양 피팅 이쪽에서의 발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피팅 업체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는 바로 셰일가스 부분이죠. 그러한 새로운 우리 에너지원으로서의 앞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쪽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 부분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피팅 업체들의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IT 그런 부품주들 있죠. 아이폰 5가 공개가 되면서 좀 약간의 좀 희비가 교차되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이러한 상태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기존에 좀 만만하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공개가 되면서 주가는 좀 오늘 3%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전에 며칠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죠. 이러한 흐름이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사파이어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볼 텐데요. 이 종목 또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아이폰 관련주들이 어떤 상승과 하락에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 차트 흐름이나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아이폰 5가 공개가 되면서 IT 부품주 이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종목들도 사파이어 테크나 이런 종목들 역시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전일에 좀 강한 종목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 이후에 상승이 좀 반납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LTE 쪽에서의 주파수의 확대부, 밴드 확대 부분,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도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또 엔터주의 흐름도 좀 괜찮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강했던 뭐 SM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쉬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나머지 뭐 키이스트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음반 회사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회사죠. 연기자 쪽 그런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일본 쪽에서의 그 NTV죠. NTV 쪽 그 부분 좀 인수 지분을 좀 확보를 하면서 한류의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배용준이 이제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앞으로 좀 주가의 변동성 부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이콘텐트리라는 종목도 좀 특징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죠. 이런 영화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기존 동종 업체 이러한 대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영화 사업의 영업이익률 한 17%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영화 업체들이 한 12%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좀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한류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라든가 영화 수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현재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조정이 좀 나타날 때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이러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흐름을 좀 봤고요. 아까 피팅 업체도 처음에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좀 점검을 업종별로는 좀 그리고 이걸 빠뜨렸죠. 제가 상사주를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리다 어제 좀 전화 연결이 좀 순조롭지 못했었는데, 상사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대우인터내셔널의 이러한 종목들 바로 자원개발 쪽에서의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태죠.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얀마 가스전이 내년 5월 달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서서히 먼저 지난 한 6월 달부터 해서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제 오늘 해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긴 시각에서 보고 내년까지의 시각을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자원개발 쪽의 어떤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이런 자원개발이라든가 셰일가스라든가 이쪽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보자면, 오늘 RF텍이라는 종목 장중에 지금 현재 한 6% 정도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테마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그 무선 충전 관련 테마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었죠. 근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회사고, 갤럭시 S3 쪽에 DMB 안테나라든가 무선 충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을 그런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에 엮이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다.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선 테마 쪽이죠. 대선 테마. 어제 대선 테마 쪽을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박근혜 쪽의 흐름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대신에 안철수라든가 문재인 관련 쪽의 흐름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문재인 관련 쪽 민주통합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안철수 쪽에서 대선 출마 관련된 그런 입장을 밝히기로 한 상태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흐름은 문재인과 안철수 쪽에서 흐름이 나타날 테고,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만약에 대선 테마 쪽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관련 쪽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박근혜 쪽의 흐름들 만약에 대선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박근혜 관련 테마 쪽의 이런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전에도 그 테마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게 동일벨트나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동일벨트나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 테마에서 엮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이러한 사업 기업들을 안전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테마주에 접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마찬가지 정책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여전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일비스라든가 그리고 복지 테마들 고령화 복지 테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지점에는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받아보는 순서인데요. 메리츠종금증권 부산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경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메리츠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애플이 아무래도 아이폰 5를 공개한 만큼 오늘 지점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종목은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아이폰 5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괜찮다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있었던 디자인 쇼크를 보름 만에 극복한 모습에 아이폰 5가 감탄할 만한 혁신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7조 돌파를 예상하고 있고 4분기부터는 실적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은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아직은 어수선한 상황이므로 매수가는 120만 원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140만 원, 손절가는 110만 원으로 수익 매매 전략이 유용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이 130만 원, 129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매수하시는 가격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접근이 좋을까요? 약간은 기다리시다가 예. 지금 이게 회사가 삼성전자가 워낙 대표 종목이긴 하지만은 현재 최근에 시장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수익 매매 전략으로 지금은 잠시 쉬어 가시는 게 조금은 나을 듯 하고요. 요 아이폰 5가 어저께 이제 바로 발표 났던 것만큼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140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메리츠종금증권 부산 지점의 추천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농우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채소 종자 시장 점유율 1위, 매출액의 15%를 R&D에 투자하고 있고 연평균 10% 이상의 매출액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 또한 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구조 또한 우수한 편인데다가 농업법인 전환에 따라서 내년 말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본 바탕이 뛰어난 회사이지만은 최근의 흐름이 더욱더 구미를 당기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의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외국인들 비중이 전무한 수준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3% 수준까지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발 수혜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4개의 자회사를 인도네시아에 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활발한 자회사가 중국에 있는 세농종묘라는 자회사입니다. 총 매출에서 중국발 매출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발 매출의 성장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필두로 중국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급등 이유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특징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친농업 정책으로 정부 주도하에 있는 곡물 종자 사업이 2020년까지 민영화 예정에 있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곡물 종자 시장 진출에 농우바이오가 지금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치 투자로 알려진 한국투자밸류 자산에서 6%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혹시나 손절가의 매도를 못 하시더라도 좀 마음이 편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23,000원이지만 이건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국 수혜주들 움직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다른 중국 수혜주들이 좀 가려 있어서 이렇게 좀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타 중국 수혜주들이 흐름이 좀 꺾인다 싶으시면은 그때 가셔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예, 손절가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가격대인 16,000원으로 잡았고요. 혹시나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해서 12,000원 수준까지 하향한다면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다시 진입해도 손색이 없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농우바이오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메리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대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신재정협약과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 ESM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독일의 유로안정화기구 참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분담액 규모를 최대 1,900억 원 유로로 묶고 이를 넘길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지연돼 왔던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 기구는 다음 달 8일 첫 이사회를 열고 가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애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5는 2배 빨라진 A6 프로세서와 레티나 디스플레이, LTE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고 화면도 3.5인치에서 4인치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이 기존에 보도하거나 예측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IT 전문 업체들은 혁신성이 부족해 향후 안드로이드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9월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 3%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2.75%에서 3월 3%, 6월 3.25%로 3번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했으나 6월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13개월 만인 지난 7월 3%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2달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동결은 최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의 효과를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ESM이 출범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건을 붙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일 헌재에서 ESM의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은 독일의 분담금 보증 규모를 최대 190억 유로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 부분을 초과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 조건이 좀 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기대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또한 시장에서는 그 도미노 현상에 대한 방화벽 구축이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독일 헌재 ESM 합헌 결정 이후 과제는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그 독일에서 ESM에 대한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빠르면 그 10월 초에 ESM이 출범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ESM을 최종 승인할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남은 국가가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ESM 출범이 필요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인 절차는 종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융커 EU 의장은 ESM이 10월 8일에 첫 이사를 열 것이라 밝힘으로써 10월 초에 ESM 출범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5를 공개했는데요. 국내 IT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 전망에 따르면 아이폰 5는 출시 첫 주에 1천만 대 이상의 판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의 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아이폰 5가 오늘 2013년까지 연간 그 1억 5천만에서 2억 4천만 대가 추가될 거 예상이 됨에 따라서 부품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는 아이폰 판매 추이와 수요 강도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주로는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인터플렉스들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신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늘 동결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최근 국내 예. GDP 증가율이 0.3%로 이제 7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좀 0.1% 낮았고, 또한 8월 수출도 전년 동년 대비 약 6.2% 감소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이제 인하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그 기준금리가 연 3%로 동결이 됐는데요. 즉 이번 조치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정책을 관망한다는 의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이 소폭 좋아지고 있고, 또 유럽의 달러에 대한 자금 경색도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물 경기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3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올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금리 인하는 약 0.25% 정도 인하한 2.75%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통위는 이제 10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QE3 가능성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90%는 그 연내에 그 3차 양적 완화가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 77%는 9월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방식은 국채와 그 주택 관련 그 증권인 MBS 매입이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런 시장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버냉키 의장도 이번에 연준에서 그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 정책이 시행된다 그래도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9%의 전문가들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해도 고용 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기대에 미치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쿼터러벨 만기인 금일 그 지수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금일 밤에 그 FOMC에서 그 QE3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 이후에 그 향후에 그 이벤트 부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추석 연휴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그 큰 이벤트들이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이벤트 부재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메이저들의 그 심리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 주식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을 추천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현재 시장 이슈에 대해서 동시만기 막판 변동성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무난한 마무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이폰5 수혜주 전망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흐름, 스마트폰 부품주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투자 매력 여전한가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장 마감 지수는 1940에서 1955로 보고 계시고요. 관심 업종은 IT 부품 업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게 선부장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동시 만기일인 오늘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막판 변동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까지 봐서는 그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가 약간 관망세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 변동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전일까지 누적되어 있던 프로그램 잔고가 9조 6천억 원대 수준 정도까지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장에서 9조 500억 정도대로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거의 크지 않은 것으로 좀 집계되고 있고 오히려 매수가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부담감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됐던 부분들은 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과거에 프로그램 누적 잔고가 10조 원대를 넘었던 시기에는 만기일에 매물 폭탄화됐던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10조 원대 미만대 머물고 있고 지금의 외국인의 7월 25일 이후에 증시 반등 이후에 현물 매수 순 포지션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3일 동안 7조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걸 봐서는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는 일단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에서 간헐적 매수를 또 이어보는 그런 전략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의 관망세 플러스 그리고 외국인의 기존의 홀딩 관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번 금통위 결정도 상당히 예상을 뒤엎고 동결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막판 동시효과 상황도 예측은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보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폰 5 공개됐는데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수혜주, 업종들 흐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의견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다고 언론들의 논조가 많이 쓰여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실망스럽다라는 논조가 쓰여지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5의 매출 효과는 미국 GDP의 0.5% 정도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보면은 아이폰 5가 혁신적인 디바이스라고 하기에는 좀 기대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갤럭시 S3와 노키아의 루미아폰과 큰 차별점이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지금 기대감의 충족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것들이 디자인도 별로 변화가 없고 또 대용량 메모리라든지 대용량의 배터리 수명, 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채택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근에 화면 사이즈만 일부 변경됐다는 것 그거 외에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금일 시장에서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녹스, 실리콘옥스 같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애플 관련주들의 수혜주 흐름도 대형주보다는 중소, 강소 종목들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일 시장에서 IT 부품 업종들의 강세가 태산 LCD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강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그 부품 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현재로서 국내적인 분위기는 애플의 완승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대한 대체 수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또 현재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매력,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시장의 상승 박스권 상단이 막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거나 비중 축소로 일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5 출시가 중소형주 흐름에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금일 코스닥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5 수혜주들을 꼭 증명해가지고 그쪽 종목들을 집중 매매하겠다 이런 것은 시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맞지 않는 패턴이고 오히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현재 코스닥의 시장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 강소 종목들로 중심 모멘텀을 중심으로 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최근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동풍이 중소 우량주 강세의 감성 코드와 유사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 미국의 연예 토크 프로그램 쇼인 앨런 드제너러스 쇼에서 싸이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그 사이먼 코에거 같은 유명 인사들과 함께 출연해가지고 상당히 계속적인 인기 돌풍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그 문화적인 코드를 그 국내 증시의 어떤 분석과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보면 지금은 어떤 작은 것 하나가 강력한 도풍을 만들 수 있다는 최근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경향과 트렌드가 결국은 경제적인 시황과 맞물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유지된다고 보면 지금 시장은 그 초대형주라든지 또 대규모 대형주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뭐 자금력을 동원 이런 것보다는 작은 곳에서 큰 감동과 어떤 감흥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니치 마켓을 찾아가는 전략이 현재 상단이 막히는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내 히든 종목들을 잘 찾아보고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종목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보는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데요. 종목들을 언급드리면 뭐 JVM이라든지 우진플라이, 뭐 경동, 나비엔, 코텍, KH바트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중소 강소 종목들로 움직임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흐름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밴드를 1940에서 1955로 예상해 주셨는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금요일 만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밴드 자체를 넓게 잡고 한 30포인트 내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오늘까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자체가 막판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1940에서 1950억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밴드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전서에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IT 부품 업종이 꼭 아이폰 5 뭐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 EMLSI라든지 앞에서 얘기드렸던 뭐 JVM, KH바텍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규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시 만기일인데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1947포인트 0.1% 정도만 하락하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선물 네. 시장에서의 큰 변동폭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베이시스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적인 영향,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46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우려감이 컸던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에 따른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점 장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베이시스 가격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압박은 항상 있다라는 거 오늘 장에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인 선물 매매 포지션인데 다행인 것은 현재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매수가 조금은 줄어들거나 혹은 매도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압박 약 2시 반 이후로는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시 반 이전까지는 약간 어느 정도 횡보 움직임이 보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우선은 지금 약간 거래소 시장도 비슷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 테마주들이 역시나 조금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여러 테마가 현재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인물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현재 약간 엇갈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 여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당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바이오 스페이스 그리고 아가모 컴퍼니 같은 종목군들 지금 시점 9에서 10%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약건 후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약간 급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넷 같은 경우는 2%, MPK도 7%대 그리고 디오가 1.6%, 유성 TNS 2.4%대 하락흐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는 약간 여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강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세종시 관련주들도 좀 강세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이 세종시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 세종시와 그 자산가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즉 세종시와 연관된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 자산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뭐 대주산업을 비롯한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현재 2에서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자산가치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강세 테마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CCTV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지금 역시나 방범 보안 관련된 부분, 약간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CCTV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즉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실적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약간은 역시나 블랙박스 관련주와 이 CCTV 관련주들이 약간은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집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기대가 작용하면서 현재 코온 같은 경우는 4.8% 그리고 넥스트 측 같은 경우에도 6.7%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가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테마주 흐름은 당분간은 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 있겠지만은 역시나 FOMC 회의 이후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은 장세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혼조 형성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2시 반 이후에 약간은 매물에 따른 압박감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낙폭가대가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점 대응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1시 40분에서 2시 반까지는 좀 매수라든가 매도 이렇게 매매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매 포인트는 2시 반 이후로 한번 잡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대형주 무조건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 전략 말씀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융업종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기대감이 많이 높았습니다.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같은 종목군들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럽발 호재성 제로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독일에서의 헌법재판소 ESM 합헌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융주에 대해서 해외발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 국내 금융업종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 최근에 저축은행 관련된 인수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고 지금 금리는 이번 달 동결이 되었지만 사실 금리 인하라든가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러한 정부 규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금융업종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쪽으로 좀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는데 KB금융에 대해서 매수관점 대응 전략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거 ING생명 인수 이후에 그리고 KB 관련된 금융회사가 관련된 여러 지점을 통해 갖고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 5위권인 ING 인수 이후에는 추가적인 점유율 상승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주로 이루고 있는 빅3에도 상당히 영향권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금융 지주회사와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지금 시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작용
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지만은 그중에서 KB금융은 약간은 좀 예외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뭐 중장기적으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석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약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장에서는 롯데쇼핑 0.8% 상승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1.4%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좀 시장 상황과 조금 무관하게 가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 유통업종 쪽으로도 대형주 중심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그런 가격대이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적인 측면 중국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기대감이 높은 것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만큼 남는 것도 많고 또 그 남는 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그런 산업인 만큼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카지노 업계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기대감도 현재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약간은 좀 조정 양상 그리고 미국 쪽과 유럽 쪽의 이슈가 약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그리고 시장 분위기 속에서 파라다이스는 꾸준하게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점 16,7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17,5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장 0.3%대 하락세는 약간은 지금 시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전체적으로 횡보 및 관망세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이면은 역시나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약간은 조정 양상 보인다고 할지언정 실적 모멘텀으로 현재는 더욱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신고가 경신 이후에 18,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감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신다라고 한다면은 18,000원대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2만 원대까지도 목표 주가 형성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손절가 15,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태까지 11,000원대에서의 약간 계단식 상승형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관심 높은 파라다이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16일인데요. 김영근 전문위원과 재갈공명 전문위원의 강연에 진행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